네, 픽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뜨거운 정치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검찰개혁, 하여튼 시각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지만 국회에서의 다툼, 경쟁도 아주 치열해진 것 같고요.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검수완박 입법 강행 쐐기를 박으면서 이야기하고 뭐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국회의장에게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도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대표님은 교우시죠? 예, 안드레아입니다. 네, 예. 그럼 우리 부활 축하 인사부터 좀 청취자들에게 전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우리 그 가톨릭에서도 부활 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당 차원에서는 그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을 보는 그런 일이 지난 일요일에 있어가지고 제가 부활절 미사를 참 오래면 못 갔습니다. 저런, 네. 그런데 정말 우리 카톨릭의 어쨌든 주요 주간인 만큼 전부 성스럽고 그리고 평화롭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부활 축하드린다는 이준석 대표님 말씀이었고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회의 마치고 오신 거죠. 당대표 준준위원 연석회의.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당세가 그 의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서 그 국민들의 사실상의 어쨌든 그 수사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글자로 정리하자면은 검수완박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속수무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중차대한 법안인데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면은 저희가 의석수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하는 것은 이 사안을 또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언론에서는 필리버스터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리버스터 그런데 이제 회기를 사실상 저희가 쪼개게 되면은 회기를 뭐 하루짜리로 계속 쪼개버리게 되면은 원래 필리버스터를 해도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제 선진화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의 활용은 저희 무조건 하겠지만은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170석 이상의 이제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 뭐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조금씩 그 지도부의 강압적인 어떤 그 통과 분위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런 분들이 양심에도 어느 정도 의존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뉴스 해설을 하면서 그런 게 약간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검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고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이건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가 현실에 있죠. 현실 정치에. 있죠. 예.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좀 그거는 자신들의 논리에 너무 빠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원래 법무부 장관은 그 수사에 많이 개입하지 않는 게 그 법무부 내에서 그리고 검찰과의 업무 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을 민주당이 임명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등으로 굉장히 검찰총장의 수사에 개입을 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어떤 기획수사나 아니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극적인 좀 시나리오를 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런 겁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보임되었다면은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차관 마치고 언제든지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자리를 영전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 마치고 난 한동훈 후보자가 뭐 갑자기 검찰총장을 가거나 아니면 실제 수사하는 일선으로 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그 검사가 수사 검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법무행정을 기획하는 그런 공무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본인들이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하던 것을 떠올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뭐 교정 업무도 다루고 출입국 관리나 뭐 인권 업무를 다 다루는 중요한 책임자니까요. 검찰 업무만 다루는 게 아니니까.
또 하나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 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정치 보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건 만약 검수완박 또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그거라면 그렇게 풀어가시는 방식은 어떠세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본인들이 네. 적폐청산을 했지 정치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종이장 하나만큼 얇은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뭐 신뢰를 심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뭐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장동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인물이 연루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민들이 정치 보복으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실제로 정치 보복에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걸 열거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수사 사안들은 정치 보복보다는 실제로 국민들도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모시고 사실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예. 합당도 했죠 최근에. 예. 네, 지금 잘 된 거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존속 정당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뭐 보게 되면은 의석이 이제 사실 국민의당이 3석이고요. 그 안에 보면은 뭐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도 있고 또 최현숙 의원도 있지만은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라기보다는 이번에 검수완박 국면에서 네네. 굉장히 국민의힘의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은희 의원은 예전에 2021년이죠. 그때 5월쯤인가요? 그때 방송 나와가지고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1년 사이 이런 급격한 입장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권은희 의원은 그거 말고도 국민의당 안에서 좀 이견을 많이 보였던 거였죠. 그렇죠. 여태까지 이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곳에서 이 의석이 3석 정도 있는 정당이지만은 그래도 의견은 좀 통일시켜서 이런 데 나서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제 의원이 3분이시다 보니까 뭐 한 분은 사무총장이고 한 분은 원내대표고 막 이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자격으로 무슨 4당 회의에 가가지고 국민의당의 입장으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어제 그제 바로 이제 합당에 동의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의아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계신 안철수 대표나 뭐 최현숙, 이태규 같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권은희 의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빠르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견을 보일 때 늘 나오는 얘기가 뭐 탈당해라, 제명해달라 이런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명을 하든 탈당을 하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합당 실무가 마무리되기 전에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 권은희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뭔가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에게도 국민의당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거는 뭐 별로 상관 없으신 거죠? 저는 안철수 대표와 불편한 관계라고 지적하는 아니면 그렇게 보는 언론들이 있지만은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익살스럽게 톰과 제리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결국은 예전에 애니메이션 만화의 톰과 제리라는 그 만화에서 보면 고양이인 톰과 그리고 이 쥐인 제리가 매 편마다 자기들만의 콩닥콩닥하면서 어쨌든 아웅다웅도 있고요. 네.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항상 뭐 어린이 만화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예. 그런데요. 예. 톰과 제리면은 톰이 고양이, 예. 제리가 쥐죠. 예. 근데 매번 등치 큰 톰이 제리한테 당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면 뭐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인지 제가 말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정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YS와 DJ는 평생 동지이면서 또 때로는 경쟁자였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YS와 DJ 두 분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취임하시고 민주화를 이뤄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따로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저는 안철수 대표가 뭐 저에게 설마 경쟁 의식을 느끼고 이런 건 아닐 테고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합류한 이상 저는 이 안에서 저희가 조정 못할 이견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오늘 아침에도 예. 우리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네. 분들이 지하철 시위를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님이 뭐 비문명 이런 말씀도 했던 것 같고 네. 또 TV 토론도 했는데요. 네. 오늘 다시 재연됐습니다. 재연되면서 장애인 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인수위 단계에서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산이나 이런 건데. 네. 그 전장현이 워낙 이제 과격한 형태로 시위를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에게 전장현이란 단체가 오히려 장애인 정책 관련해 가지고 가장 뭐 역사와 전통인 단체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긴 하나 실제로는 이제 법정 단체로서 그 실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협회라든지 장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단체들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런 전장현식의 시민 불편을 야기해 가지고 본인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방식을 굉장히 강하게 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를 포함한 활동가들이 이런 겁니다. 투쟁의 대상을 만약에 정치인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라든지 이런 것들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큰 여론의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울에서 지하철 타시는 분, 서울에 지하철 안 타시는 분, 그리고 또 지하철이 없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따라 조금씩 체감 온도는 다르겠지만은 결국에는 3호선과 4호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서민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올라왔지만은 당장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인데 대학생들의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해야겠느냐라는 것. 이게 단순히 불편 야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이 올바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글쎄 볼모가 됐다는 거지 혹시 만약 이 대표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볼모가 됐다는 것, 네. 뭐 그것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쟁을 했다는 건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장현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쟁할 만큼 바보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투쟁이란 방법이 이 소수자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잖아요. 뭐 마이크가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장애인들 입장에서 박경석 교장 선생님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여 년 동안 한 길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어떤 뭐랄까 대단하달까 존경한달까 이런 측면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하느냐. 또 오늘은 그 오체투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휠체어 없이 이렇게 기시는데 참 정말 약간 이렇게 보기에도 안쓰럽고 또 하나는 이걸 우리 정치권에서 잘 해결해 주시면 저분들이 저렇게 고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모도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본인들의 투쟁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은 저는 이분들과 2시간 반 동안 사상 초유로 당대표가 TV 토론하면서 의견을 듣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네, 그 정말 좋은 장면이었어요. 인수위에서도 가서 만났죠. 저도 그리고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작년에 이미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여러 의견을 경청했고요. 그리고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엘리베이터 설치뿐만 아니라 여러 광범위한 문제가 있고 저희 당이 생각하는 우선 투입의 문제, 예산 우선 투입의 그 대상이 저희는 오히려 지하철 교통에 엘리베이터를 더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광역교통, 그러니까 도시간 교통에 있어가지고 이동성이나 접근성을 좋게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이 다른 것이고 뭐 가치가 전장현이 생각하는 것이 네. 항상 100%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말 안 들어줬어 이렇게 나가가지고 시위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소통의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2시간 반 동안 TV에서 공개 토론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말이 안 받아들여진다거든요. 아니요, 대표님. 네. 지금 대표님 원래 노원 쪽에 예. 사시죠? 예. 이 4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지금 우리 방송국 있는 데가 명동역인데 예. 명동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공사 있습니다. 중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동이야말로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명동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게 대표님 탓은 아니고 이를테면 여당 대표가 되신다면 좀 책임이나 뭐 탓을 들을 만큼의 위치가 되시겠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또 여태까지 정부들의 책임이고 뭐 서울시의 책임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성찰해야 될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 2025년까지 저희가 지하철에 그 1역사 1동선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도 미국 살다 왔지만은 네. 뭐 미국 얘기하시면서 미국은 막연하게 다 잘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지하철이 지금 1역사 1동선 설치 비율이 92%고요. 네. 뉴욕 메트로가 25%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 비율을 올려온 것이고 네. 역사별로 구조가 이제 그 1호선이나 아니면 4호선 그리고 3호선 일부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네, 이게 왜냐면 80년대에 지어진 지하철, 70년대 지어진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대부분 설치 완료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경석 대표가 저랑 TV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전 역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전동 휠체어 탄 장애인분께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양천 한교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 네네. 있었어요. 근데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책임이다. 오세훈 시장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네. 대표님 그거는 보통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그 휠체어 같은 게 못 가게 이렇게 뭐죠? 안전봉이죠. 근데 네. 그런 게 있죠. 예. 그런데 거기는 그게 9호선 없었고 음. 그러니까 이분이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셨는지는 모르죠.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관리 책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또는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더 큰지 이런 거 따져봐야겠지만 관리 책임자들은 사실 좀 죄송하고 송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히 네. 따져보면은 9호선 지하철은 저희가 민자 운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9호철 지하철 운영 회사는 우선 농협은행 소유입니다. 네네. 그렇게 돼 있고 물론 그렇다 해도 그 볼라드라고 하죠. 그 봉을 설치 안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 봉은 또 반대로 뭐냐면은 설치되었을 시 실제로 혼잡한 러시아워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부상을 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설치가 또 올바른 것이냐는 논쟁이 있거든요. 그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이렇게 다치지 않게 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서울시 내에서 그 볼라드 설치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하는 건들이 또 있고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에스컬레이터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지 않은 볼라드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것이 그러면은 서울시장의 책임이냐? 저는 이거는 좀 의아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왜 그렇게 올라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참 그러니까. 답답하긴 네, 한데 네. 의아하긴 하지만 우리는 네, 그러니까 네. 책임 있는 분들은 뭐 오세훈 시장을 네, 비난하는 네, 게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 네, 딱 하나. 네. 인사청문회에서 누구 낙마다 뭐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다. 그럼 인사청문회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뭐 인사청문회라는 거 하다 보면은 원래 네. 한 10가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이 검증하다 보면은 그중에 뭐 몇 가지는 또 후보자가 되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 당연히 뭐 예전에 조국 장관 청문회할 때도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조국 장관이 억울해할 부분도 있었어요. 어느 네네. 정도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조국 장관도 청문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실제 이제 후보자가 청문회 가서 상당 부분 소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조국 장관처럼 소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가 아마 우리 그 당선인께서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될 지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종의 그러면 당선자의 시간, 당선인의 시간이 있다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정호영 네. 후보자가 뭐 예를 들어 입시 문제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다소 이제 국민들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겠으나 그에 따른 자료를 또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의혹 제기라는 거는요. 아무리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공격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축적해서 나왔을 때 본인이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일을 바로 또 자료를 획득해가지고 반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준비 시간 정도를 지금 국민들이 양해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그 청문회를 거치고도 의혹이 해명난다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그때는 또 아마 여론이 또 심상치 않게 형성될 수 있겠죠. 일단 국회 시간을 갖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여론을 따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 당도 입법부로서 그런 검증이 있어가지고 책임을 방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